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부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 경영사업장 김용. 환경사업부장 김남원.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안성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3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2023년 체육시설 불법 촬영 점검 계획을 2023년 3월 수립하여 2023년 3월, 4월, 8월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7월 종합운동장 여자 개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송출 신호 차단 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촬영 지속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생활공구 무상대여 서비스 사업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2월 SNS 등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보유공구 노후화 점검 등 전동공구 추가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23년 11월 공단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하여 9개 품목을 추가로 구입하여 경기 공유 서비스 내 대여 품목에 36개 품목을 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말 대여 실적은 48건, 23년 말 기준 101건의 대여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고 2024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58건이 로 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 비리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23년 8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 조사를 수검하였으며 23년 11월 공정 채용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등 공정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단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존 프로세스 개선, 복합 비닐, 장난감 재활용품 판매 전환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2.7%의 사업 수입을 증대하였으며 23년 연초 대행사업비 절감 기획을 통하여 통제 가능 예산에 대하여 5.45%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장 재능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사장 주재 산업안전보건 업무 협의회를 매월 월 1회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무관용 기간을 적용하여 본인 과실 50% 이상 발생 시에는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아니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직원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수 298명, 현원 285명이었으며 24년 4월 30일 기준 정수 299명, 현원 288명으로 결혼 인력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평일 1,260명, 연 인원 29만 2,393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472명, 연 인원 39,149명, 총 34만 1,542명으로 수입액은 8억 625만 3천 원입니다. 시설 운영비액은 30억 5,639만 8천 원입니다.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평일 일일 평균 1,509명, 연 인원 9만 530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550명, 연 인원 11,558명 이용하였고 현재 추세로 가면 41만 명 정도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액은 3억 2,705만 9천 원, 시설 운영비는 9억 117만 원으로 보고일 현재 평일, 주말, 공휴일의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어 2024년도 수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월별 수입 및 시설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23년 수입액은 8억 625만 3천 원인데 유지 보수비는 1억 354만 6천 원입니다. 24년 수입액은 4월 말 기준으로 3억 2,705만 9천 원이며 유지 보수액은 1,230만 3천 원입니다. 3에서 7페이지 시설 유지 보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 업무 수탁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2023년 153명으로 청소 차량 기사 43명, 환경미화원 110명이며 24년 4월 말 기준으로 청소 차량 기사 2명이 정원하여 15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023년 4만 7,187톤, 24년 3월 기준으로 11,412톤 수거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30톤 정도로 되겠습니다. 장비 현황은 총 54대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등 판매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58억 246만 5천 원을 판매하였고 24년엔 4월 말 기준 19억 1,596만 6천 원을 판매하여 전년 대비 달성률 32.9%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자원시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은 40톤이며 운영 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23년 가동 일수는 282일, 재활용품 반입량
8,667톤, 재활용품 판매량 6,373톤이며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19억 9,586만 3천 원입니다. 23년 3월 말 기준 가동 일수는 72일, 재활용품 반입량은 1,988톤, 재활용품 판매량은 1,258톤이며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3억 4,701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안정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38,280평방이며 매립 용량은 56만 8,225 입방미터입니다. 2023년 기 매립량은 32만 5,532 입방미터로 매립률은 57.3%입니다. 24년 3월 말 기준 기 매립량은 32만 9,041 입방미터로 매립률은 57.9%입니다. 매립장 사용 연한은 2034년이 되겠습니다. 자원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50톤이며 운영 인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가동 일수는 306일, 반입량 11,678톤, 소각량 11,488톤이며 일일 소각량은 37.5톤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가동 일수는 89일, 반입량은 3,104톤, 소각량 3,197톤으로 일일 소각량 35.5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경영 성과 실적 현황입니다. 시설별 사업 수익 현황입니다. 2023년 총 94억 8,2만 1,684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784만 6,654원 증가하여 18.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수지 개선 대책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강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선 이력 등 시설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력 관리로 예방적 유지 관리를 통한 수준 유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장애인 실버 수영대회 개최, 관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강습, 전용 대관 등 강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입 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유지 관리를 통한 수전 유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사업팀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문 교육 홍보, 복합 비닐 위탁 처리 비용에서 판매 수입 전환에 따른 수입 제고,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확대 운영, 신규 품목 장난감 완구류 등 지속적 판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24년 보고일 현재까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방 대책 수립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평형평가 실적입니다. 2021년 다등급 83.6점, 2022년 다등급 82.5점, 2023년 다등급 84.8점을 받아 동일 등급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공기업 2023년 경영평가 진단 추진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시설관리공단이 소각장 설비 수선과 개선 작업을 직접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맞는가요? 네. 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우리 자원회수 팀장님. 네, 자원회수 팀장 임명입니다. 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미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있고요, 기술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자체 수선해서 예산 절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작년에 연도만 그런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건가요? 네. 20년 보통 넘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소각장이 생길 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매년 시설 유지 보수가 이제 뭐 소각장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좀 다른 그 시설들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로 우리가 부품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공통되는 수리나 이렇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에어컨 같은 거 수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게끔 역량을 축적을 시키면 그게 결국은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 스스로 기술을 익혀서 수리하시는 분들은 가점도 주시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어떤가요? 그 지금도 그 일정 부분은 그 시설 운영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손대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세탁기 청소 같은 부분들을 자체도 하지만 외부의 그 요양기관이나 또는 뭐 시설 이런데 나가서 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축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뭐 에어컨 같은 부분은 이제 청소가 문제인데 세부적 이걸 뜯어서 하는 거는 아직 네, 못하고 혹시나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일단 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에 있어서요. 예. 23년 공정채용 우수기간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23년도 2, 4분기부터 매 분기별로 친인척 채용이 한두 건씩 있더라고요. 그거 친인척? 예, 친인척 채용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데 그런 거는 어느 부분하고 친인척이 수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임원하고 네네. 친인척이냐 아니면 누구하고 친인척 관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직원하고 예, 안성시설관리공단 정보 공개에 보면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 예. 예, 경영사업부장 김경원입니다. 그 친인척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브라인드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행안부 그 인력 기준에 보면 그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공단 내에 친인척이 있냐 그거를 이제 8천 이내를 6천 이내를 물어봤을 때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써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지금 친인척의 범위가 홈페이지에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들이 네. 이제 등본을 내기 전까지는 친인척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공개된 상태니까 공개하라는 그 행안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23년도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5건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있는 좀 중대한 사고는 혹시 있었던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사업부장 김나원입니다. 저희는 주로 청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청소 차량 접촉 사고가 주가 되고요. 중대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 뭐 경상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적 피해도 거의 없고요. 차량 대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인사사고 아닌가요? 산재. 아, 산재에도 저기 특별하게 뭐 크게 사고 난 건 없고요. 네네. 대부분 좀 부주의로 일어난 경미한 사고가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여기에는 경영평가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8월 달 정도. 8월 달 돼야 나온 작년 거는 8월 네네.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영성과 수입실적 현황 9페이지 보면 안성시 체육관은 왜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을까? 아니, 지난해보다 줄었을까요? 다른 건 다 올랐거든요. 체육관요. 네네. 그 작년에 그 비가 와가지고 네네. 그 물이 샜어요. 아, 그래서 한동안 이용을 못했습니다. 여름에. 아, 막 그 바닥 새로 보수하고 네네. 뭐 이러느냐고 이용을 한 2달 가까이 사용을 못했어요. 지금은 정상화된 거죠. 네, 작년에 고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한 2-3가지 정도 여쭤보는 거 마지막에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거고요. 그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평가원에서 하는데요. 네, 이게 다등급이면은 어느 정도 단계로 볼 수 있습니까? 다등급이면? 80점에서 그 90점 사이, 아, 그럼 85점 꽤- 사이 그 정도. 꽤 좋은 겁니다. 다등급이면? 그러니까 위로 2단계뿐이 없습니까? 예, 가등급?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있고요. 그럼 이제 7월달에 이제 또 이번에 나오겠죠? 아니 이제 지금 3월달에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네. 우리가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막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8월달에 그 통보가 내려올 겁니다. 그 작년 이의 신청은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뭐 항목별로 네.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서로 이의 신청을 받고 수정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경영평가는 말씀하신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가나 다라 마고요. 다등급이면은 중간에서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 위에 나가를 우수라고 표현해주고요. 일정을 말씀하시면 지금 6월 경영평가를 보고서를 3월달에 내고 4월달에 그 저희가 이제 그 평가하는 의원들의 별도의 요구 자료를 제출을 하고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 1차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6월 달에 이의 제기 기간을 해서 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평가위원들이 생각하는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7월 달에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7월 30일 기준으로 그 평가위원들이 그 각 공기업의 그 점수로 확정을 집니다. 그 확정을 짓고 8월 초에 각 자치단체와 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등급이면 이제 보통 정도로 예, 보면 되는 거예요. 중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김에 그냥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이제 그 종량제 봉투나 네. 또 폐기물 그런 거를 이제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 중에 만약 무거운 게 있을 때 저 이제 가끔씩 보는데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맞잡고서 올리시더라고요. 혹시 예산 하시니까 이게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싣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 한번 예산으로 한번 잡아보신 거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종량제 봉투가 굉장히 컸었어요. 전에 100리터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거를 주워 올리는데 굉장히 무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리터짜리는 가급적 지양하고 75리터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저희들이 판매를 좀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 기계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 방법은 그렇게 없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둘이 들어서 올리고 가는 방안이 지금 뭐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근데 그분도 힘들어합니다. 그죠. 볼 때마다 좀 예.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김에 그냥 예산 혹시 그런 기획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 구조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23년도 기준에 14억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수익을 봤을 때 아니 어디 9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영성과 수입 실적 보시면은 한 14억 정도 증감된 게 9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1권 9페이지. 이제 단순 비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4억 중에서 예. 맞으시죠? 예, 작년도에 대략? 맞습니다. 작년도에 14억을 15억 정도가 맞습니다. 15억 정도. 예. 근데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제 재활용 판매가 한 6억 정도 되고요. 또 쓰레기봉투 판매가 한 6억 정도 돼서 대다수 두 개에서 이제 그 차지를 다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체육센터라면 이제 실내 수영장으로 보는데요. 거기서 3억 정도에서 그럼 이 수익 구조에서 세 개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재활용 판매라든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 판매율이 저조할 때, 특히 지금 실내 수영장 포화 상태로 보는데 지금요. 거기에 만약 실적이 저조할 때는 이 수익 구조 많이 떨어질 거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체육센터는 올해도 그 수익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8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 한 10억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재활용품 이제 쪽인데 이쪽이 전반적인 그 가격이 한 30-40% 올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은 같은데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계약을 한 그 업체들이 계속 못 가져가겠다, 가격을 내려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보다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변동 없. 종량제 봉투는 보통 안성 전체에 쓰는 게 한 1,0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종량제 봉투가. 근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스티커하고 이게. 최승현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일단 제보가 한 게 들어왔어요. 이 네. 제보가 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큽니다. 이 저희 쓰레기 수거차 모시는 이제 기사분께서 직원이겠죠, 당연히. 담배를 피면서 이제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이걸 행정감사 때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옆 도시에서 이제 5월 7일자 기사가 좀 났어요. 보도가 좀 난 게 이 쓰레기 수거차 화재가 났습니다. 이 원인이 이제 똑같습니다. 이 담뱃불로 인해서 좀 차량 전체가 좀 불에 타서 인사 사고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안성도 이 직원들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위험한 거는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조금 이건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은 4월이죠. 2달 전인데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 좀 술을 먹다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감사안전팀에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1팀장 이동욱입니다. 그 사건은 그 당일 그 사건 당시 밤 11시 좀 넘어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직원들끼리 그 자기 그 회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그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이제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본인을 좀 무시한다는 듯한 그런 발언 때문에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 구속된 상태인가요? 구속이 됐는데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직하나요? 복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복직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피해자분께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아직 휴직 기간입니다. 병원 계속 치료 받고 있는데 아마 그 피해자하고 그 가해자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오늘 돼서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일반직, 기능직, 공무직, 기간직까지 300명이 넘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관리하는 게 쉽진 않으실 거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도 다 준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지금 예, 일반 맞습니다. 직원들도 아니고 준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참 관리를 다시 이사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직원들 교육을 좀 하셔서 이 문제가 있는지 뭐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도 하시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해드립니다. 뭐 공기업으로서 그 직원 간에 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공기업 직원들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참 뭐 도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좀 유감을 표해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 있고 이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근데 그 지금 그래서 정신보건건강센터 보건소 쪽하고도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서 직원들 그 어떤 그런 정신보건적인 문제도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복잡하고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이고 어떤 부분은 분노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좀 방지 대책을 좀 세워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게 문의를 교육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직원들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수영 아쿠아로빅 강사 금품 받은 거 사건 알고 네. 계시죠? 이 강사가 저기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금품 받은 거잖아요. 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그런 내부적인 이 강사를 뽑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죠.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면접하고 네. 저희들이 이게 사실 언론에도 기사 한 줄 안 나왔던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기는 쉽진 않은데 어떻게 좀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70만 원 이상 좀 받은 거는 맞는 거네요. 조치한 거 있습니까? 그분은 정리했죠. 강사는 저희들이 그 해임했고요.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해임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 또한 시민들이 돌아갈 혜택을 제대로 못 돌려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좀 보고 이것 또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과 우리 부장님, 팀장님들 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립스포츠센터, 국민체육시설이죠, 이거. 수영장. 수영장. 이게 뭐 4개월치 2024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4개월치가 비교가 되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늘은 거죠? 예. 지금 저기가 지금 표현이 거기 좀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3개월 3월 말 기준이 있고 4월 말 기준으로 좀 복합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뭐 연인원으로 따지면 아까 41만 명 정도 예, 들어온다고 예.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하여튼 스포츠 시설 관련돼서는 수입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예. 그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연간 전체. 예. 뭐 이제 몇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뭐 국민체육 시설 그 우리 뭐 수영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운동장이나 이런 거 전체 다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거죠? 수입 목표가 아니요. 예산 예산이 그렇게 구분은 지금 안 되고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럼? 총 예산이 290 296억입니다. 296억. 그 우리 그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서안성 스포츠센터하고 지금 공공 위탁 관련된 그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아직 뭐 이렇게 협의 과정에 있고요. 아직 무슨 뭐 절차 뭐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뭐 이사장님이 직접 그 협의를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예. 우리 실무자 쪽에서 혹시 예, 대답하실 분 있으신가요? 실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거는 그 위스탁 계약서에 대한 검토 과정이 와 있습니다. 아니 검토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말 정도까지 해야 정상적으로 7월에 그 인수인계 절차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 건데 7월에 그러면 그 서안성 스포츠센터는 휴가 나게 되나요? 아니 원래 7월 말까지가 그러니까 7월까지 그 계약 기간 이후에 휴관인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제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체육과하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휴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아니 휴관이 되면 합니다. 안 돼요.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거를 90일 전에 부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공공위탁으로 못 넘어간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그 협의는 정확하게 이뤄서 휴관이 되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민간위탁동의안은 그 의회에서 전체를 부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관련된 절차를 시일 안에 정확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요거 관련돼서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게 공식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체육과에서도 저도 설명은 안 들었는데 그 일정 정도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로부터 공공위탁을 받은 거를 재위탁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정에도 안 맞는 또 재위탁을 하면 저는 제가 볼 땐 이건 또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안 따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육과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일정을 잡아서 시일 내에 시민들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이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법적인 책임을 또 지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자체 종합 감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전반적으로 2024년도의 감사가 아니라 2020년 이후로 해서 2023년도에 거의 내용이 맞는 그런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감사 받은 거 맞죠? 예, 시에서 받았습니다. 예, 받으셨죠? 예. 자,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업무 추진비? 아, 제 업무 추진이요. 그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뭐 격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1년에 제가 한 2번 정도를 그 직원 간담회를 합니다. 부서별로. 이제 그때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애경사 직원들 애경사 이제 있을 때 일부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언론 저 이사장님 그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업무 추진비 갖다 상품권도 사시고 뭐 이렇게 상품권은 기념품 산 일은 특산물도 없는데. 사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죠. 그냥 예. 식사 비용이시죠? 예. 거의. 예.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증빙 서류를. 저 계획에 의해서 그는 예, 예. 그 처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감사 결과에 보면 지금 50만 원 이상의 건이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서류가 이 상당히 누락돼 있는 거죠. 증빙된 서류가.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담당자 누구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얘기하시면 되지.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50명 이상의 명단은 저희가 이제 이사장님 간담회를 했을 때 그 간담회 명단 속에 영가자나 병가자들이 이제 빠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들이 포함돼서 저기 집행이 됐다. 그래서 10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제 생각에는 그 회계부서 예. 담당 총무 담당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연가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 포함시켜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그거는 이사장님을 지금 내 생각에는 그거는 뒤에서 있는 보좌하는 분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 괜히 그 불필요한 것까지 나오게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업무 계산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하신 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그런 거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거 갖다 자꾸만 뭐 이렇게 이런 감사에 지적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단 법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이사회 개최도 통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언제 하겠다, 소집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소집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줘서 언제 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몇 건이 예. 이제 급하게 뭐 처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아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중요한 거 있었는데 없었다 그러면 안 되죠. 없었다고는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왜냐면 이사회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사회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최종 심의 의결 기관인데 이사회를 기간도 안 주고 당일 통보해서 당일 집합시켜서 이사회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일은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정관도 일부 개정안이 있어요. 일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그 일부 개정안 같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도 보니까 당일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이사회를 당일 처리해 당일날 통보해서 당일날 하고 서면 심의를 해서 그냥 그것을 끝내려고 가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면 심의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서면으로 미리 받아갖고 서면 심의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최종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 생각엔 지적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지적을 받으신 거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담당한 누구세요? 얘기 좀 하세요. 김 부장님, 예산기획 팀장님 네. 얘기하시죠. 예.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니 담당관님도 저기 생각을 해보셔봐. 왜냐하면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아니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사회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마지막 최종 의결 기관을 최종 심의하는 건데 뭐 정관 일부 개정안 같은 경우도 그냥 서면으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잘 모르시나 봐요, 내용을. 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이게 참 아이고 너무 많네. 참 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보니까 뭐 저희가 안성시 추모공원이 봉안 시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허가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여기 봉안 시설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누가 알고 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회수됐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사용 허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2건이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누가 얘기를 해주셔야지 얼른. 그 관련 부분은 저희 담당 주무팀장이 오늘 자리를 못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주무팀장이 없으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같이 옆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좀 그러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건이 이런 문제가 2번 다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는 이분들 보니까 무허가로 지금 이분들이 그냥 서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지금 거기 봉안 시설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보니까 두 분이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서류를 다시 못 받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조치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책임을 사실은 누군가 져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져야죠. 예, 책임을 져야 그래서, 되겠죠. 얘기가 있었고요. 예. 저희들이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나중에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결과에 대해서.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이건 되게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1인 수의 계약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1인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요? 예. 수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기업에 따라서 틀린 수의 계약. 예. 수의 계약이 뭐 예. 여성 기업, 뭐 장애인 기업 뭐 이런 부분들 금액하고 일반 기업하고 또 그 어떤 계약 품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저 이런 거죠. 그 수의 계약이라는 게 2,200까지 전문 건설업에다가 할 수 네. 있고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그 기업 이런 단체는 5,500까지 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자격 조건도 되지 않은 분이 이게 보니까 수의 계약을 또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그랬지? 예.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누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수의 계약 조건은 2,200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여성 기업이라는 같은 특수한 기업은 5,500만 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저희 감사에 지적된 대로 일부 착오 과정이 있어서 이거 너무 수의 계약이 많아서 발생했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자격 조건 건설업의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건설업에 등록돼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 조건도 없는 분이 수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공사도. 네, 이거 감사 부적절한 업체가 이거 했는데 제 생각 이거 회수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일단 저희가 안성시에서 행정적 조치 받았고요.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원조주에 대해서 일단 1차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주에 예산 사용에 의해서 2차 업무 연차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 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를. 뭐 계약 관계 잘 몰랐습니다. 이번 사실은 제가 이걸 뭐 이 내용은 여기서 듣는 이거 되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부적격 업자가 계속 그러니까 무허가 업자죠. 결과적으로 무허가 업자가 결론은 공사를 한 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 내용이. 근데 그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보통 2명 이상의 어떠한 견적서를 제출해서 보통 그 수의계약 조건을 맞춰서 하는데 이것도 1인당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신 것도 있고 이게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그 어떤 업무 지침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건 좀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하신 것도 있지만 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주의를 좀 주셔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받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잠시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024년도 인력 현황 있죠? 예, 거기에 기능직 예, 1급, 2급, 3급, 4급 그 정수가 있어요. 4명, 14명, 29명, 69명. 근데 현원은 1급이 8명. 그 직급이 높을수록 인원이 많고 이 직급이 낮을수록 인원이 적어요.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력 현황에 보면 있어요. 인력 현황에 기능직. 네, 부장님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원입니다. 이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요 맨 밑에 보시면 현원에 임금 피크제라고 이제 보시면은 1급에 정원이 정수 4명, 현원 8명인데 임금 피크제가 이제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별도 정원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면 현원하고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수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관리공단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도 이 직급이 높을수록 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지금 그 전에 저희가 작년까지 임금 피크제 적용하시는 분들은 1년 차가 이제 10%, 2년 차 15%,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20% 금액을 감경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체 청년으로 이제 재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그 인력을 임금이 높다고 그래서 그
그 전액이 다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그래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우석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그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우리 그 쓰레기 대란 이후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죠. 예. 뭐 개선 방안이나 네. 이런 거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쓰레기 대란 이후로 이제 중점을 두었던 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그 이제 극대화였거든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재활용 그 분리수거 관련 책자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나 또 이런 그다음에 노인회관 또 일부 이런 부분에다가 배포를 지금 했고요. 또 교육을 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동단위 뭐 이런 뭐야 그 노인회관 뭐라 그러나 그 동해관 이런데 사람 모이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그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교육 겸 홍보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분리 배출 실적이 좋아요? 분리 배출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파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걱정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안 맞춰져 갖고 작년에 그렇게 들어가는 재활용률이 떨어져서 그 시민들 그렇게 불편을 겪게 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저희는 이제 뭐 좀 하려고 그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시민 의식.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야? 지금 분리 배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많이 안 지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작년보다 현격하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기존에도 그렇게 와 있었고 지금도 쓰레기 대란 이후에도 그 상태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이요. 안 좋아졌으면 지금도 안 좋아졌는데 그때 안 좋다고 해서 쓰레기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지금 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좋아졌다라는 건 아직도 이제 불법 쓰레기가 나오고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쓰레기 대란을 낳고 홍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저희 9페이지에 이게 이유가 될지 모르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그 선별, 재활용 판매 선별의 수입이 우리 공장 수입 중에서 가장 증가폭이 커요. 그게 뭐냐면 생산성까지는 여긴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 표를 보면 소각이 되는 생산성 양은 줄어들고 재활용 선별로 들어오는 양이 엄청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재활용 선별 수익까지 42%나 전년 대비 증가가 됐거든요. 그거는 시민들이 내려보는 부분도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전후를 좀 비교해서 그걸 좀 주세요 자료를. 그 뭐냐면 이제 그 원래 쓰레기 대란 이전에 수치하고 쓰레기 대란 이후에 전년 대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매립용하고 소각용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재활용률이 얼마나 저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최승혁 의원님. 네,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 성과급 지급되죠. 저희 안성시설관리공단도 이 매년 공단 인센티브 성과급 관련해서 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랑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랑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랑 있잖아요. 이 비교 가능하죠. 이게 저희 맞나요? 비교 가능하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분류 따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따로, 네.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 따로 네. 이렇게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이랑 퍼센트율이랑 이게 그러고 또 2024년이니까 2022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매년 3년치를 조금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23년도의 성과급은 아직 안 나갔고요. 올해 이제 평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3년치를 자료를 20년, 원하시면 21년, 예, 그렇게 22년 될 것 걸로 같습니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김남원 부장이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